안녕하세요. 코즈브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이제 처서가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한 날씨가 되었는데요. 주식 시장도 조금 이렇게 색깔이 변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소화했지만 반도체주가 오늘 유독 굉장히 약했고요. 오늘은 거의 배터리 데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의 힘이 좋았습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테마에 좀 더 집중해보면 좋을지, 전략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번 시간은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또 노란 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입장하시는 방법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인데요.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또 하단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만 켜시면 되는데요. QR코드에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 됩니다. 참여 코드도 없고요.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즈브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 먼저 보고 오시죠.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정말 필요하신 분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의 거의 달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준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굉장히 자신 있는 분야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오늘 또 많이 올라졌죠. 아, 그래서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틀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너무 거만해 보일 수 있는데 또 오늘만큼 제가 또 이제 이재달 내가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네. 제약바이오의 달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달. 이재달 이준기 전문가님과 오늘 방송 함께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 오늘 또 처음 뵙는 시청자분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문가님의 소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는 또 새로운 투자분들이 이제 들어오십니다. 자, 그분께 주식 투자는 적어도 이렇게만 한다면 저 손실은 보지 않는다. 그건 제가 오늘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지금 뭘 사야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길게 보든 짧게 보든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이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어떤 섹터를 매수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강북이면 노도강 섹터로 붙잡아서 네.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주식도 이제 개별 종목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은 곧 끝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월이죠. 다음 주면은 그래서 9월달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섹터 종목군들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이제 또 이제 처서가 지나서 또 이제 슬슬 선선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은 그리고 우리가 시장 보고 눈 더 뜨겁게 가져가야 이런 폭락장 이후에 네. 시장에서 우리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하실 때 어떤 기준을 보면 좋냐 이 부분 중에서 제가 또 오늘 늘 짚어드린 부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관이 당일 발생한 거래량의 최소 10% 이상 매매에 참여하면서 특정 종목의 참여율이 높았던 종목 그리고 이 매수 자금이 적어도 최소 100억이 넘은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체크해 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자, 오늘 이제 금액 기준을 봤을 때 기관이 가장 많이 사준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엔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BMS 배터리 열폭주 이슈와 관련해서 BMS 스코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
조인트 법인 설립해서 투자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단의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은 해당 표에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될 부분은 당일 발생한 거래량 대비 기관이 사준 수량이 적어도 거래량 대비 10% 이상 매수에 줬는가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금액, 매수 금액이 적어도 100억 이상 나온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여기 보시면 맨 끝에 부분은 에코프로 BM인데 아쉽게도 이제 금액이 98억 정도 매수해 줬는데 다만 이제 현재 2차 전지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 그리고 수량 자체도 오늘 발생한 거래량 대비 10% 이상 넘어 줬기 때문에 또 좀 살짝 양보해서 한번 껴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하단의 부분 빼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LG 에너솔루션 그리고 두 번째 삼성 SDI 두 개 다 이제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열폭주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같이 올라졌고요. 지금 이제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이제 리튬 가격도 저점에서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2차전지의 실적에 아주 큰 악재로 작용했던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지금 많이 딱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대선이 열립니다. 그죠?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가 이제 TV 나와서 토론을 합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유세도 이시가 되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선은 관련주, 그중에서 현재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해리스 관련한 이제 바이든의 뒤를 잇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쪽을 주목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라도 배터리 섹터는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하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민의진 대표가 대표를 물러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일단락이 되고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최근 다시 한번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배터리 섹터 쪽으로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배터리 섹터가 현재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워낙 많은 개인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11월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우리가 좀 길게 긴 호흡 관점으로 본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이 저점 구간에서 노려볼 만한 섹터가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배터리 관련주는 이 뒷부분에서 제가 또 공략할 종목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기관이 많이 사준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이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신경 쓰실 거는 이렇게 맨 위에 그리고 이 세 번째까지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하이브 이 세 가지 종목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이제 공략 같이 도와드렸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한 4번 정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세 나와주면서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요.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최근에 4,000원 돌파했다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GS 글로벌은 이제 대형고래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해상풍력 관련한 이제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헤리스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9월달에 대형고래 이슈가 같이 엮여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좋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공략하면 좋다 말씀드릴 때 안 사시고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늦게라도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매입가거나 아니면 손실 구간에 있을 텐데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오래 끌고 가신다면 또 한 차례 또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S 글로벌은 뭐 길게 끌고 가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밸브입니다. 화성밸브도 이제 GS 글로벌,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화성밸브 이 세 가지 종목을 같이 제가 같은 날에 공략 도와드렸고요. 대형고래 테마로 한 차례 급등을 보였습니다. 자, 그 한선 엔지니어링 방금 말씀드렸죠. 네. 자, 하이전 RLM도 제가 8월 초반에 공략 도와드려서 수익 청산이 나왔고요. 이제 넥슨 게임즈도 현재 게임주인데 최근에 또 게임주 주가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이제 모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재 이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다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저점 찍고 올라갈 때는 다시 한번 게임주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임주 유심히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오늘일 겁니다. 오늘도 넥슨 게임즈가 기관이 거래 대금으로만 본다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 매수를 해주지 않았지만 오늘 발생한 거래량 대비 넥슨 게임즈가 오늘 발생한 거래량 대비 10% 이상 기관이 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앞으로 게임즈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고점에서 물려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또 대봉 LS도 7월 초에 공략 도와드리고 이제 최근에 급등 나왔다가 또 최근에 또 상한가 기록했죠. 해당 종목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이제 9월 달에도 제약바이오 우리가 유심히 보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 자체에서 올라가는 섹터는 정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전지뿐 아니라 제약바이오 이 두 부분을 같이 보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 관련한 정책주도 이런 걸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팩트론도 이제 7월 달에 제약바이오 같이 공략해서 수익 거둔 종목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그렇게 뭐 긴 시간이 흐른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이제 급등이 나면서 대부분 이제 섹터 우리가 잘 고르기만 한다면 짧은 시간에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해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날 공략 도와드려서 바로 다음 날에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데 해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기계 쪽이고요. 이제 9월 달에는 건설기계 쪽이 지금 이제 우크라 재건 쪽이랑 같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시작되게 되면 이 건설 쪽 부동산 경기 부양 이 부분 우리가 또 유심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시에는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것들도 좋은데 이 건설기계 쪽도 건설, 부동산, 경기 부양 이 부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경기가 좀 침체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기 침체를 좀 부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고 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런 해인 같은 이제 건설기계 쪽 그리고 우크라 재건 같이 엮이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또 9월 달에 같이 보면 좋다. 이 네.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이오니아 제약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또 우리가 같이 좀 더 긴 호흡으로 갖고 간 다음에 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SG 글로벌도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또 짧은 시간 내에 또 수익률이 30% 이상 돌파하게 되면서 또 우리가 빠르게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죠. 자, 삼천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달 제약바이오 공략 도와드리면서 마찬가지로 공략 도와드리고 나서 한 5거래일 만에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갔던 종목이고요. 지금 다 보시면 대부분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죠. 한독도 제가 7월 1일에 대봉 LS랑 같이 공략 도와드려서 짧은 시일 내에 또 수익을 챙겼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7월달에 제약바이오 공략을 했는데 한 차례 시장이 이제 폭락이 나오면서 이제 8월 초반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13% 하루 만에 급락을 보였었죠. 하지만 또 우리 섹터만 잘 고른다면은 이런 하락 무섭지 않습니다. 쭉쭉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도 이제 막강한 이제 시장의 대부분 자금이 쏠리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이 났거든요. 세당 중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상승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워낙 크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대부분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제약바이오에 쏠렸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제약바이오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이런 종목들 좋은 종목 정말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정말 뭐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K 증시 한국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하시 바라면서 끝부분 같이 공략할 종목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또 편안하게 또 9월달 잘 수익 챙겨가시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의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한 종목들 총 4가지 알려주셨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하이브, 그리고 에코프로 BM까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많으니까 주가 앞으로 동향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또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봐야 할 섹터에 대한 힌트도 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는 무조건 봐야 하고 또 금리 인하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또 이제 부동산 쪽이 좋아지게 되면 건설이라든지 건설 기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뭐 대봉 LS,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 많이 수익을 챙기셨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수익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후발주자 또 제약바이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 장중에 빠른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하고 장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1% 낙폭 만들어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장 후반 들어서
거의 장중 저점 754선까지 밀리다가 결국에는 75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 확인하도록 할게요.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를 했는데요. 지금 코스피 보시면 기관도 같이 팔자세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보도록 할게요. 장 후반 들어서 매도폭이 더 깊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오후 1시 들어서 매도폭을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매도 우위 227억 원 팔아낸 채 거래를 마쳤고요. 기관이 더 많이 팔아냈네요. 1,200억 원가량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다음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밤에 엔비디아 영향 때문일까요? 일단 그래도 예상치를 실적이 상회는 했지만 워낙에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에서 또 많이 밀리면서 투톱도 오늘 반도체주들 대체적으로 다 힘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3%대, SK하이닉스는 5%대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일단 뭐 그 이유로 보자면 블랙웰 지연 이슈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3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낮아진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LG 엔솔 홀로 빨간불 켰습니다.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죠. 강하게 6%대 올라줬고요.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어제는 강하더니 오늘 음봉. 근데 기아는 오늘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트리온도 밀렸고요. 오늘 밸류업 쪽에서 조금 흐름이 좋았지만 지금 KB금융과 신한지주는 희비가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네요.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일단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관련주 시세부터 보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지수기어도 상위 종목에 많이 이 종목들이 올랐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있고요. 덕산테코피아, 대주전자재료도 6%대 상승. 2차 전지 뭐 셀뿐만 아니라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장비 뭐 모든 섹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늘 시세가 좋았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닥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같이 힘이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이 특징이었고요. 오늘도 알테오젠 시총 1위 지켜나갔습니다. HLB 2%대 상승했네요. 6위부터 10위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약간 엇갈린 분위기가 나타났어요. 코로나19 관련주들 그동안 강했던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오늘 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이제 이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좀 시세가 이제 진짜 끝이 난 걸지 오늘 좀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이에 반해서 비만 치료제 섹터는 좋았습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이슈도 있고요. 또 어제 제가 전달드린 뭐 젯바운드가 보험을 적용받아서 가격이 할인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면서 비만 치료제 쪽은 시세가 좋았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클래시스 홀로 강보합권에 거래를 마쳤네요. 일단 뭐 블루엠텍, 샤페론, 라파스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했거든요. 일단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가 가장 큰 이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또 조정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물론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나왔고 다 알고 있었죠. 모르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실적 성장세가 2분기 이어서 3분기까지도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뭐 호실적 뭐 모르는 사람 전혀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시간에서는 이제 막 거의 마이너스 6% 이상 떨어지고 맞아요. 있었죠.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M7 종목을 특히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대부분 나스닥 종목들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다 올라갔죠. 지수가 끌어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적 발표 이후에 꺾이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동안 나스닥 지수가 올라왔지만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물가를 잡으면서 경제가 성장세를 보였지만 앞으로 이제 물가가 물가 상승률이 좀 꺾이고 나서 그렇죠?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은 이제 이러한 성장세는 좀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엔비디아의 성장세가 주춤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엔비디아가 결국에 실적을 발표했지만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슬슬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데 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동의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오, 네. 사실상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죠. 네. 그러면서 한 차례
시장이 꺾였습니다. 8월 달에. 맞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올라왔죠. 네. 우리나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을 아직 많이 하지 못했지만 나스닥은 거의 다 만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역시 미국 주식이야. 미국 주식은 이제 또 엔비디아지. 그래서 엔비디아 사셨을 텐데 사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바라봤던 투자 관점은 좀 뒤바뀐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 결국 떨어지게 되면 이 하락폭은 저는 좀 기간 좀 길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가 좋은 회사긴 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여러분들 테슬라 쭉쭉 올라갈 때 그래서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을 때도 테슬라는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떨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이 올라서.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영업이익률이 지금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전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냥 갖다 붙인 거다? 그렇죠.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네. 어디까지나 이제 많은 대중들이 이런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우리는 다 모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네. 그러한 기대감과 이러한 이슈, 호재 때문에 그동안 오른 것이고 실적을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영업이익률 좀 둔화됐네? 지금이 피크인가? 라는 우려. 그리고 네. 9월 달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한다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결국 이 금리에 따라서 민감하게 경기는 좀 더 선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경기 침체는 언젠가는 온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차익실현 매물이 떨어진 것이고 이에 따라서 좀 시외에 엔비디아가 좀 크게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적 공개 이후에 급락은요. 사실 저는 좀 뭐 영업이익률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 부분 전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결국 우리는 뭐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결국 우리가 매도를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추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미리 저점에서 사야 나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긴 여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뭐 아예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제 좀 반등을 마친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만 좀 더 좀 잘 버텨주신다면은 또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한 기간으로 본다면 한 내년 1월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9월달에 본격적으로 FOMC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고 정책적으로 시행이 된다면은 이에 따른 정책이 이제 실제로 데이터 숫자로 찍히는 장부의 숫자가 찍히는 실적은요. 실질적으로 3월 달은 돼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제 실적 개선될 수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년 3월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9월이죠. 네. 그렇죠. 이제 9월이 되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작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부분은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뭐 원자재 수입할 때는 대부분 선도 계약을 통해서 수합 계약을 통해서 체결합니다. 네. 그래서 뭐 미래에 뭐 만약에 유가가 얼마 정도다 하면은 특정 기간 개월수까지는 뭐 아무리 유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정해놓은 가격에 반드시 거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선물 수확거래라 하는데 결국 이런 기간 차이 때문에 금리 인하가 반영되는 거는 저도 좀 더 기간을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는 결국 우리가 팔아야 될 때 우리가 팔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미처 하지 못해서 좀 손실을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랑 같이 차차 잡아가시면서 9월달 시장을 미리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수익 같이 내신다면은 또 이러한 우려는 저도 말끔히 씻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떨어졌던 이유는 제가 이러한 내용들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엔비디아 실적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장 자체가 많이 부진했어요. 시장이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살짝 조정받을 때 대부분 이 시장 자체가 좀 유동성 자금이 시장의 대기 자금이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고요. 뉴스가 터지는 섹터에 안에서만 장중에 잠깐 급등이 나오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올라갈 종목을 한번 볼까? 하는데 많이 보이지도 않고 아침에 뉴스 터진 종목만 반짝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 섹터가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특히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까지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고
반도체도 이제 개파락하긴 했지만 또 지금 또 세일하는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반도체를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오히려 반대로 앞으로 이제 가장 큰 빅 이벤트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때문에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우리가 해리스 관련 기업 여기 더해서 우크라 관련한 재건 기업들을 같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말씀드린 내용은 또 여기 밑에 세 번째 내용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민주당 이제 후보인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서 전기차 산업에 이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수혜가 기대되면서 좀 더 시장이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의 2차 전지, 배터리, 철강 등등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는 관세를 거의 4배 이상 인상하게 되면서 관세 100%까지 인상을 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빠르게 전기차 2차 전지 업황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겠고 또 탄산 리튬의 가격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또 미국의 앨범알 주가도 올라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기관도 지금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 대형주들도 꾸준히 사주고 있고 정말 2차 전지를 투자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슈가 많이 나와주고 있고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2차 전지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저점에서 2차 전지 종목군들 담아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또 이전에 2차 전지를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은 또 2차 전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또 대응 전략도 저랑 같이 가져가 보신다면은 적어도 내년 1분기 때쯤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만족하실 만한 기대 이상의 또 좋은 성과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이전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머티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게 되면서 가격대가 88,200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88,200원을 오늘 종가상 돌파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에코프로머티도 이제 눌림시 여러분들 또 담아가신다면 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이외 2차원 종목들 저랑 같이 한번 뒷부분에서 차근차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하락폭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을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9월 대선 관련해서 해리스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힌트와 함께 또 여기에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관련주들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또 방송 말머리에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만의 기법 중에서 또 새로운 기법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기법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실 때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 구간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을 텐데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떨어졌으니까 나 아직 안 샀는데 한번 사볼까? 떨어지는 종목을 이제 주워 담으시는 분들 계신가 하면은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바닥 구간에 있다가 돌파가 나올 때 좀 높더라도 고점을 따라붙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많은 분들이 직장인분들이시고 또 가능하면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상승 초입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가져오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상승 초입 구간에서 종목을 잡아낼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제가 한번 기법을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제가 내용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 이 부분, 특히 방향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법은 제가 이 뒷부분 한번 또 공개해 드릴 거고요.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에 올라설 때는 이 캔들의 모습이 어떨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고 매매를 하시거든요. 근데 일봉상에서만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에 페이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봉에서 분명히 저점인 줄 알았고 그리고 우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봤는데 오히려 그때가 단기 고점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주봉상의 캔들을 확인 안 하시거나 아니면 월봉상에서 도저히 단기간에 상승이 나올 수 없는 구간인데 매수를 하셔서 좀 더 부득이하게 끌고 가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저랑 같이 자세하게 캐치를 하신다면은 좀 더 매수를 할 때 이제 급등을 앞둔 시점에서 선침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있고요. 앞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저랑 같이 방송에서 공략 들었던 종목군들도 미리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등할 수 있는 급등 선침해를 저랑 같이 한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상승 초액 구간에서 종목을 잡으시려면요. 먼저 이제 단기 매물을 소화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기 위해선 이제 여러분들 캔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봉상에서만 보실 때는요. 당일 발생하는 캔들, 당일. 그리고 이평선, 5일선. 5일선은 단기 투자 심리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평선 20선입니다. 20선은요. 왜 20선이냐? 우리가 한 달에 이제 주시장 열리는 일수가 20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5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봉도 중요한데 우리가 페이크에 당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서는 주봉과 월봉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차트가 상승세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데 어느 순간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는 박스권 구간이 있습니다. 돌파하지 못한 박스권 구간을 돌파 흐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5일선 혹은 11선, 20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상승세를 그려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일봉상 차트만 보시고 나중에 왜 떨어지지? 하면 또 시장 탓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앞서 강조를 드렸다시피 방향성만 잘 파악하신다면 이러한 문제는 전혀 걱정 필요 없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일 캔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봉 캔들이죠. 그리고 5일선 이동평균선은 주봉 캔들입니다. 그리고 이평선 20선은 월봉 캔들인데 우리가 이제 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승세가 된다는 거는 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차트를 보실 때는 자 이렇게 당일 캔들은 일봉 캔들 그리고 주봉 캔들 월봉 캔들이 모두 이렇게 양봉 흐름을 보여주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봉상에서 이제 음봉일 경우에는 물론 충분히 이제 눌림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젠가요? 네, 모비스전자 좋다 말씀드리면서 공략 도와드렸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음봉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차트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내부자 매수라거나 아니면 뭐 실적 아니면 시장 상황과 같이 연계지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가 정말 정확한 타점을 잡으려면은 일봉, 주봉, 월봉 모두 바닥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양봉을 그려주면서 당월에 이렇게 월봉에 해당하는 당월에 고가 부근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방향성을 잡는 패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결국 방향성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제 차트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추세 자체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추세를 돌파할 때에 이 캔들이 나온지 여부, 일봉이 됐든 뭐 분봉이 됐든 이렇게 분봉상에서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당월에 저점에서 상방 전환하면서 일봉상, 주봉상, 월봉상 모두 양봉 흐름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상승 초액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들이시라면은 저렇게 설명만 드려도 대충 이제 머릿속 차트가 그려지실 겁니다. 그런데 차트를 사실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도 어렵고 주식도 어렵지만 주식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차트를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급등주 공략을 하실 때 제가 이제 앞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관이 가장 많이 사주는 종목들 이런 걸 미리 캐치해서 모아놨다가 뭐 분할 매수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와 반대로 좀 더 변동성이 큰 종목들 아니면 뭐 상가 가시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조금 더 차트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차트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아무리 봐도 잘 모른다. 내가 급등주를 찾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급등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제가 상세하게 이 급등주의 조건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제 급등주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중 제가 몇 개를 가져왔고요.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급등주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대량 거래가 동반한 이제 캔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즐겨 하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지더라도요.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량이 아무리 많이 터져도 전일 대비 평균적으로 한 40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이 급등주 아니면 세력주라면은 발생하는 거래량이 전일 대비 기본적으로 1000% 넘어갑니다. 많이 올라간 거 뭐 300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량 거래가 동반한다는 거는 그동안 시장에서 이 정도만큼의 강력한 거래 대금이 없었는데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차트에서 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나와준다면은 이건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준비 운동을 마친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특히 거래 대금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먼저 급등주를 보실 때는 이런 대량 거래 여러분들 반드시 먼저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실 때요, 특히 종목 선정을 하실 때 급등주를 매매하신다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들쭉날쭉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안 하시고 거래량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쭉 거래량 거의 없는 종목들을 골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병원 가시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심전도 비품 이렇게 아시죠? 네, 알죠. 삐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파동이 이렇게 있어야 해당 종목도 시장에서 살아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파동이 없이 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는 거면요. 계속 시장에서 횡보하는 종목들. 네, 맞습니다. 거의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고 네네. 관심이 없는 종목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죽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도 좀 거래량이 좀 간간히 이전에도 계속 막 터져주면서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래량 자체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슈가 같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주 공략하실 때 이렇게 대량 거래를 동반한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이 있는지 흔적을 먼저 찾아보시고, 그리고 거래량 터졌다고 해서 바로 울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그런 경우에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도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눌림시에서 여러분들이 지지나 저항 먼저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캔들 발생 이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횡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를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주가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한번 주가가 크게 움직이게 되면은 반드시 매도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었고 팔고 싶었는데 손실이기 때문에 못 팔았기 때문에 한번 대량 거래 터진다면 장중에 또 매물이 많이 쏟아져요. 이걸 소화해주고 버텨야 하는 게 바로 이제 급등주가 탄생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한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횡보하거나 떨어진다면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혹은 고점에서 물리셨다 하시더라도 주가가 떨어지거나 횡보할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매도해야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좀 지쳐 떨어져 나갈 때를 기다린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좀 더 이 종목을 주무르는 뭐 세력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기관, 외국인, 추포라고 하죠. 그런 큰 돈을 구리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주가 간혹 가다가 이제 오름세를 보이거나 아니면 따라붙은 개인 투자들이 매수세를 체크한 것으로 횡보가 길어지고 그 개인들이 거의 관심이 없을 때쯤에 이 주가가 한번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면요 급등을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간혹 가다가 그동안 이 종목이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네. 항상 옆으로 횡보하는 회사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대량 거래가 쭉 터집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장중에 단타를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르네. 뉴스는 뭔지 몰라요. 모르겠고. 근데 네. 일단 들어갑니다. 네. 뭐 있겠지. 네. 근데 들어갔다가 꼬리에 물리나요? 맞습니다. 아. 거의 고점에서 네. 장중에 막 10% 빼가지고 거의 올라온 걸 다 뱉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네. 또 나중에 네. 또 한 번 더 물렸나? 음. 또 손절합니다. 나중에 또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또 갑자기 느닷없이 저점에서 또 대량 터지면서 올라갑니다. 이건 진짜인가? 또 사요. 뉴스는 몰라요. 아직 안 나왔어요. 네네. 근데 또 빠집니다. 네. 위에서. 네. 이러면은 이렇게 몇 번, 한 3번 되면 겪으면은 많은 분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장난질하는구나. 이건 지금 들어가면 내가 많이 당했기 때문에 네. 똑같이 이전처럼 매수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끕니다. 그런데 음. 이렇게 일봉상에서 간헐적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가 발생하는 건요. 그동안 매물대에서 차트상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있던 정고점의 매물대를 계속해서 소화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붙을 때 많은 개인 투자들이 이제 안소가 하면서 관심을 지워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터지는 대량 거래는 관심 있게 보되 과연 대량 거래가 왜 터졌는지 가격대가 어느 구간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갖고 있는 루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저항대를 찾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법 있죠? 지금 설명드린 기법도 그렇고요. 루트 매매 기법도 그렇고요. 방향성 찾는 이제 쓰리고 기법 들었고요. 모든 제가 말씀드린 기법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신다면 급등주 매매 여러분들 아주 쉽게 공략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길어질수록 시장에서 소외될수록 주가는 또 한 번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간다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때도 이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설명드렸어요.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코프로 이슈한지 종목을 갖고 계신데 과연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까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가 아마 기간으로 본다면은 아마 7월 초쯤일 거예요. 네.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때 말씀드렸냐면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150만 원까지 찍고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 고점을 찍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인가? 6개월 동안 계속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딱 1년째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모든 종목들이요. 결국 올라가려면은 이 상승 구간에서 이제 올라갈 때 걸렸던 기간이 있죠. 이 올라갈 때의 기간이 만약에 100일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주가가 떨어질 때의 기간은 적어도 상승 기간의 1.5배, 최소한 1.5배는 되어야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좀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승했을 때 기간보다 네. 하락할 때의 기간이 더 길어야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떠나가고 아.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되고 네. 그리고 많은 어느 정도 개인의 실망 매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반드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한 번 더 매수세가 좀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어떤 관심 종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올라갈 때 이 상승 구간에서 며칠이 걸렸는지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현재는 이제 고점에서 며칠 몇 거래일 동안 하락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먼저 참고를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이 종목 고르실 때 좀 더 손실 보시고 뭐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하고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들이 모두 합쳐져서 잡고 있는 기법들이 모두 합쳐져서 에코프로 머티나 아니면 또 이 뒷부분 소개해드릴 종목들도 다 급등이 나는 거기 때문에 급등주는 결국 주식은 다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패턴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시점, 가격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잘 학습하셔서 연습하시고 여길 것으로 만드신다면 충분히 이번 9월 되면 이제 9, 10, 11, 12 3개월 한 4개월 올해 남았는데 남은 이 기간 동안 저랑 큰 수익, 큰 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캔들에 대한 힌트 먼저 주셨는데 일봉, 주봉, 월봉 모두 양봉으로 전환했을 때 이 특히 당월, 월봉의 캔들의 고가 부근을 돌파할 시에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거 알려주셨고요. 또 급등주의 패턴 특징에 대해서도 또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나는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친절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입장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저희는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어떤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TCC 스틸 그리고 PNT인데요. 두 종목 다 2차 전지 관련주죠. 특히나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오늘 VI가 발동이 됐었는데 앞으로 이 두 종목의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TCC 스틸 2차 전지 관련 기업이고요. 또 오늘 2차 전지가 대부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뭐 그렇게 큰 기술이 필요한 기업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지금 2차 전지의 이제 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장벽은 낮지만 그래도 해당 종목이 그동안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해당 종목이 갖고 있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대형 고객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만들어 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종목군 중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가 이렇게 거래량 추세가 상승이 났다가 꺼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동안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거래량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또 오늘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또 장중에도 급등이 나오면서 20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자체가 대부분 종목군들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 일봉상에서 차트의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렇게 역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20선, 60선, 이렇게 20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또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바닥주네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섹터는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막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미리미리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미리 앉아서 열심히 노절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시점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때문에 현재 워낙 바닥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워낙 지금 섹터가 좋기 때문에 그만큼 싼 가격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쭉쭉 보유하신다면 또 충분히 적어도 5만 원대까지는 올라가시지 않을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CC 스틸은 현재 이제 오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내리면 8월 마지막 거래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어느 정도 일봉상에 쉬어가는 음봉으로 좀 쉬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오늘 종가도 저는 충분히 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매수를 하시든 내일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하시든 충분히 싼 가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TCC 스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머티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제 기억으로는 한 VI 발동하면서 13%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장중 9만 원까지 올라섰는데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모바일로 한번 켜보셔서 차트 선을 그으실 때 88,200원에 한번 선을 쭉 그어 보시면 해당 가격대가 이전에 일봉상에서 상한가 나오면서 이제 그 한번 매집이 나왔거든요. 1차 매집이 나왔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박스권 하단 가격이 88,200원이기 때문에 오늘 해당 가격을 종가상 돌파했거든요. 거래 대금도 제 기억으로 1,500억 이상 발생했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에코프로 하면은 또 에코프로 머티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양극재를 바로 전구체를 통해서 만들고 전구체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여러분들 조정 나올 때 꼭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매매하신다면 또 편안하게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그 다음 PNT 같은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실적이 퀀텀 점프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는 주가는 이제 55,000원 다다랐는데 적어도 이전에 발생했던 대량 거래 시점의 고점은 충분히 넘어서 일봉상 60선 돌파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전고체 특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열폭주 관련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 PNT 같은 경우에는 실적, 이슈 모두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사실 있게 매수하신다면 또 편안하게 수익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두 종목 알려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